결정짓기도 합니다. 과연 정치 고수는 요동치는 최근의 전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고수의 훈수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고수는 선진화 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이 고수라는 표현이 영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저 평범한 시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정호원 총리 유임 부분일 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는 그건 옳은 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만약에 2번이나 낙방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검증이 청문회에 통과할 만한 사람을 빨리 다시 청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옳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와대가 이번에 말하자면 고육지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총리 2번의 총리 낙마로 너무 고통을 겪고 또 청와대로서는 이 마녀 사냥식 이 막 신상 털기 끌어내리기 이것 때문에 네. 이게 너무나도 그동안에도 2달 동안이나 허비를 했는데 또 한 달을 허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국정 개조를 위한 일에 빨리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정도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는 면이 많다. 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서경석 목사께서는 문창극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어야 된다라고 이제 성명서도 발표를 하셨었어요. 예. 왜 그러셨어요? 뿐만 아니라 서명 운동을 해서 10,000명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는 인사청문회로 가는 줄 알았는데 문창극 후보가 그냥 사퇴를 해서 아주 유감스러웠습니다. 근데 저희는 문창극 후보를 지지한다 그래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민주주의의 심각한 왜곡이다. 왜냐하면은 문창극 후보가 교회에서 한 강연을 거두절미하고 거기서 한두 기절만 빼가지고 완전히 무슨 친일 반민족 자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인격살인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오도된 여론에 새누리당까지 부안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막 낙마를 시키려고 그냥 전부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하는 그 구조가 그게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문창극 후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는 사퇴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라는 게 아주 최상의 민주주의 제도인데 거기서 모든 거를 검증하고 검증한 결과 국민들이 그걸 보고도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면 그때 가서 사퇴하면 되는 거지. 미리 이렇게 사퇴를 해가지고 이 오도된 여론에 의해서 낙마를 하는 아주 오점을 남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거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좌시하고 넘어가면 또 다시 이런 사태 발생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KBS 정문 앞에서 KBS 성토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하겠다. 어떻게 공영방송이 그런 식으로 왜곡 보도를 해가지고 이 민주주의의 아주 근간을 흔드는 행동을 하느냐 해가지고 지금 화가 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예. 여기서 그러면 좀 짚고 넘어갈게. 네. KBS나 이런 방송의 문제는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청문회까지 갔어야 되는데 못 간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임명 동의안을 냈다면 청문회까지 갔을 텐데 이미 내지 않으셨다는 것은 청문회까지 생각 안 한 건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그 점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참 아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청문회 가지 못한 게 아쉽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하실 분이라면은 그냥 청문회 가도록 그냥 허용을 해서 임명 동의안 이미 임명 동의안을 내 가지고 내가 일단 지명을 한 이상 여론이 지금 좋지 않다는 거 알지만
진상 규명을 해야 되지 않냐. 예.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모든 거를 규명을 하고 그래도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면은 그때 가서 사퇴하도록 공고하겠다.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그냥 나가시는 게 난 참 옳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는 뭐 그 발언 여부를 떠나서 이런 민주주의 절차가 훼손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네, 지적을 네, 해주셨지만 네, 네. 어떻게 또 현직 목사이시기도 하고 교회에서 발표한 이런 발언 동영상 같은 거 보시거나 들으시거나 아니면 뭐 위안부 관련된 발언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동영상 다 봤습니다. 그랬어요? 네, 동영상 다 보고 저 문창극 지명자가 무슨 친일 반민족주의자다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기독교인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6.25라든가 분단이라든가 일제 36년 지배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느냐. 그걸 갖고 아주 고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문창극 지명자의 강연 내용도 바로 그런 신앙적인 고뇌의 표현인데 그것을 딱 거두절미해가지고 정치적 발언으로 삼아가지고 매도를 한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 동영상을 본 사람치고 그 사람을 친일 반민족주의자로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 제 주에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청문회에서 1시간 10분짜리 동영상을 전부 온 국민이 보고 그리고 진짜 친일 반민족이냐 이거 따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 방송사가 옛날에 광우병 때도 말이죠. 허위 보도를 해가지고 나라에 아주 소란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방송사가 이런 식으로 왜곡 보도, 허위 보도하는 일을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게 저는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정호원 총리 유임 뭐 좀 잘못된 선택이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셨지만 문제는 이제 세월호 책임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세월호 책임을 과연 이제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는 이번에 정호원 총리 유임이 최선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고육지책으로 그 방법을 택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세월호 책임 누가 지는 거냐 하는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지금 우리가 국가 개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총리 인선 문제를 갖고 또 한 달 동안 막 또 벌떼같이 마녀 사냥하고 인격살인하고 뭐 매도하고 이러면서 또 시간 보내고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뇌도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번 기회에 도대체 이런 식으로 아주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일 못하도록 그냥 막 물고 늘어지고 붙들고 늘어지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반성도 이번 기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에서는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아니 좋은 인물을 뽑아줬다면야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낙마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인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가 인사 시스템은 여태까지의 경험 속에서 검증할 거는 다 검증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창극 지명자에 대한 지명도 그분은 무슨 재산 증식 과정이라든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아마 자신만만하게 내놨을 텐데 그분이 언론인이다 보니까 언론인으로서 한 여러 가지 강연 혹은 발언 이런 거에 대한 검증까지는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부분은 끊임없이 뭐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이런 문제들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철저한 검증을 그러면 하는 게 잘못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증은 검증대로 해서 그 사람의 재산 증식 과정이라 뭐 표절 문제라든지 혹은 무슨 세금 납부 문제, 군복무 문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것이 좋은 사람을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맑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그런 고위 관리를 맡을 사람들이 자기 관리 태도가 철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나쁘지 않다 생각하죠. 다만 요번처럼 이런 허위 보도에 의해 과장 보도에 의해 가지고 여론을 오도시키는 일 이거는 정말로 바로잡아야 된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분개하고 분노하고 이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거기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사 문제가 매번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기본적인 것은 걸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2번 연속 청문회도 못 가고 낙마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논리에서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참으로 문제가 지금 우리 국민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대통령이 한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나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나중에 잘 못하면 그것을 갖다가 뭐 여론조사로 아주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통령을 갖다가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대통령을 무장 해제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주위에서 대통령이 이 사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못 쓰게 만들고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기에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미뤄줘야지.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뭐 일부 인사들이 얘기하는 뭐 대통령의 인사에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선 조직이 훨씬 더 많은 입김을 작용했을 것이다. 이건 어떻습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뭐 그 내부를 전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인사 문제는 네. 여기저기서 이 사람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천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천거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검증을 하느냐. 과연 그 사람이 그 직책에 적합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누가 어디서 천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거는 저도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래도 인사수석실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번 인사수석실을 두면서 보다 넓게 인재를 구하고 또 보다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이제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구를 시켜서 자꾸 청구하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되려는 사람만 갖고서 검증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사람까지 찾아내서 넓게 인재를 구하는 그런 일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인사수석실을 두는 거는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에는 표절이나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부분 한 번씩은 걸러졌던 기준인데 그걸 못 본 건 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네. 그거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번 그거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따져봐야죠. 이 세상에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흠이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아주 심각한 결함이냐 아니면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넘어가도 괜찮은 부분이냐 하는 거는 좀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점은 다 드러내고 하는 거는 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판단이 요만큼이라도 뭐가 잘못되면 무조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장관할 사람 아무도 없다. 네. 아마 저 같은 사람도 아마 그거 올려놓고서는 신상 털기를 하면은 뭐 저도 아마 뭐 걸릴 게 부지기수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청문회나 이런 제도가. 저는 청문회 제도는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쪽에서는 어떤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어떤 부분은 공개로 하고 저는 그것도 별로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야당도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청문회 제도는 지금 그대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청문회에서의 문제보다도 청문회가 가기 전에 언론이 그냥 막 들춰내는데 그냥 어떤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시시껄렁한 것까지 전부 침소봉대해서 다 이제 드러내고 그러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국민들이 정말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무조건 뭐 누구는 안 돼 이런 방식으로만 몰고 갈 게 아니라 저 정도면은 됐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판단 그런 것을 국민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서경석 목사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